아빠랑 언니는 응원을 왔거든요. 근데 언니랑 아빠 얼굴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인사하면서 좀 눈물을 흘렸던 것 같고, 하늘에서 엄마가 같이 들어줬다고 생각을 하면서 시합을 잘 마무리했어. 너무 눈물이 나. 일단 아빠랑 언니랑 같이 파리 둘러볼 예정이고, 이제 달팽이 요리 예약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먹으러 갈 예정입니다. 대한민국 최초로 여자에서 동메달이라는 이런 값진 결과를 얻게 되어서 정말 영광이고 정말 잊지 못하고 행복합니다. 지금 코치님한테 제가 항상 제가 표현을 잘 못하거든요. 지금 이렇게까지 저를 도와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정말 감사해요. 자, 최소 인원이 출전해서 최다 금을 땄습니다. 타이 기록을 낸 거죠. 13개입니다. 팀 코리아 종합 8위를 기록했습니다. 금메달 기준으로요. 자, 올림픽 오늘 새벽에 이제 끝났는데요. 우리나라 성적 좀 볼까요? 대한민국하고 금 13, 은 9, 동 10. 그래서 모두 32개의 메달로 8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금메달 기준이요. 1등을 보니까 1등, 2등이 금이 같은데 미국이 뭐 다른 메달까지 따서 뭐 많네요. 압도적으로 숫자가 많아서 1위를 기록하고 중국 2위 이런 내용들이 쭉 순위로 나오고 있는데, 자, 올림픽 얘기해 주시기 위해서 김현수 체육 시민연대 집행위원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우선 이번 올림픽이 이제 48년 만에 뭐 규모가 최소다. 144명. 아마 이제 구기 종목이 많이 빠져서 그런 것 같은데 아무튼 숫자가 좀 적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표치가 원래 금 5이는데 뭐 2배 이상 넘어갔습니다. 총평을 하신다면 좀 어떨까요? 우선 전체 메달 수도 우리가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13개의 금메달도 중요하지만 지금 1988년 이후에 2위에 해당하는 숫자입니다. 예, 그래서 전체 이제 32개의 메달을 획득했고, 그리고 이게 우리가 이제 그 사실 예측을 5개 정도로 굉장히 처음에 좀 5개 됐어요. 작게 이렇게 예측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특별히 총평을 하면서 이제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이 초과 달성 자체가 굉장히 의의가 있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대한체육회가 이제 5개의 메달을 예측을 했을 때는 지금 예. 현재 경기력이 한 그 정도의 수준에 있다라고 이렇게 봤을 거지만 지금 13개를 했거든요. 예, 금메달이. 예. 그런 걸 봤을 때 어떤 협회의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중요했겠습니다만 선수들, 지도자들 그리고 그 스태프들이 정말 투혼을 발휘한 대회다. 이렇게 이제 한번 총평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은 뭐 메달 숫자지만 요번에 보면은 주목할 만한 기록들이 많이 나왔는데 뭐 최초가 붙는 것도 있고요. 아, 이런 거 오늘 대단하다. 뭐 연패 이런 게 막 나왔잖아요. 좀 어떤 게 좀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양궁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양궁. 남녀 개인전, 단체전 그리고 혼성전까지 5개 금메달. 이걸 모두 다 싹쓸이하는 이제 최초의 기록을 썼고요. 예. 그리고 여자 양궁, 여자 단체전 10연패입니다. 10연패. 예, 10연패라고 하면 올림픽이 이제 4년마다 열리는 대회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최고의 자리를 40년간 놓치지 않았다라고 예.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남자 양궁에서 이제 3회 연속 단체전 우승, 그리고 이제 김우진 선수, 동하계 통틀어서 최다 금메달리스트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남자 펜싱에서도 올림픽 단체전 3연패, 예. 오상욱 선수는 올림픽뿐만 아니라 국제대회에서 이제 그랜드슬램 달성 오. 최초입니다. 그리고 사격에서도 이제 반효진 선수가 올림픽 우리 100번째 메달의 주인공이 됐는데 최연소입니다. 최연소 메달리스트. 그 이외에도 뭐 유도에서도 시드니 대회 이후에 이제 최고 성과를 냈다. 그리고 이제 태권도에서도 한국 선수 최초로 이제 남자 58kg급에서 이제 금메달 획득. 그리고 근대오종이라고 하는 종목이 또 있는데요. 성승민 선수입니다. 아시아권 여자 선수로서 이제 최초의 올림픽 메달리스트가 됐습니다. 이렇게 이제 사실 근대오종 같은 경기들은 다양한 종목들이 이렇게 섞여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어떤 신체적인 어떤 한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아시아권 선수들이 메달에 접근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 다 극복하고 신기록을 세웠고요. 그리고 어제 마지막 이제 역도 박혜정 선수가 이제 인상에서 131kg를 들면서 이제 한국 신기록을 세운 그런 날이기도 했습니다. 기록도 보니까 굉장히 풍성한데, 그런데
마지막에 약간 좀 금메달을 기대했었는데 좀 아쉬웠던 게 이제 본인들도 굉장히 아마 아쉬워한 걸로 보이는데 높이뛰기 우상혁 선수, 근데 근대우정 전웅태 선수 아닌가 싶어요. 여기는 많은 분들이 조금 가능성이 많았었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사실 높이뛰기의 우상혁 선수는 정말 메달권에 진입하는 것이 기대가 됐던 선수였습니다. 그동안 컨디션도 되게 좋았고, 예. 예. 그래서 이제 또 항상 경기장에서 웃는 모습으로 또 많은 또 팬들을 또 설레게 하는 또 그런 선수이기도 했잖아요. 예. 그래서 내심 이렇게 많은 기대를 했었는데 아쉽게도 메달 획득에는 좀 실패하는 그런 모습을 좀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근대오정 전웅태 선수가 있는데요. 사실 이제 전웅태 선수의 W, 우상혁 선수의 W, 둘이 이제 같이 나란히 메달을 따고 우리가 이제 W 세리머니를 하자 뭐 이런 식으로도 계획을 했었다는데 아쉽게도 두 분이 다 메달 획득이 실패하면서 그 기회를 또 다음으로 미루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많은 분 보셨겠지만 정웅태 선수는 그 처음에 뭔가요? 마장 마술인가요? 뭐 그거 할 때 이 말을 안 들어서 막 멈추고 이런 모습에서 많은 분들이 뭐 안타깝다 이런 말씀도 하시더군요. 자, 그리고요. 일단은 이거는 굉장히 좋은 성과들 낸 걸 좀 소개해 드렸는데 물론 이제 아쉬움을 남긴 선수도 있지만요. 이 배드민턴 안세영 선수 얘기는 계속 나오는데 안세영 선수가 최근에 언론에 이런 얘기한 게 이제 뒤늦게 조금 보도돼서 알려진 게 있어요. 본인의 구체적인 입장을 좀 낸 게 있어요. 이런 게 보도를 통해서 나오는데 광고가 아니더라도 배드민턴으로 경제적인 보상 충분히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 뜻은 지금 안 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게. 네. 스폰서나 계약적인 부분을 막지 말고 많이 풀어줬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이게 최근에 언론에 그런 얘기를 한 게 조금 시차를 두고 보도가 된 거예요. 저런 입장이 상당히 구체적인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김현수 위원장님. 개인 스폰서를 좀 풀어달라는 거잖아요, 협회나? 네, 그렇습니다. 또 선수 개인의 경제적인 보상을 누릴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건데 도대체 지금은 협회 규정이 어떻게 돼 있길래 저런 얘기가 나온 거죠? 지금 사실 그 선수가 이제 운동을 하는 목적을 놓고 봤을 때 예. 과거에는 이제 저는 국가대표 선수들이 이제 그 국위선양이라고 하는 국가의 어떤 뭐 명예를 드높이는 그런 부분들이 한국 사회에서 좀 크게 자리 잡고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이제 최근에 이제 국가대표 선수로 이렇게 나서는 선수들은 과거와 같은 그런 국위 선양에 대한 마음만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렇지 않을까요? 옛날하고 좀 세대가 많이 바뀌기도 했고 본인의 노력 그리고 본인의 성취도 중시하잖아요, 요즘에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본인이 이제 이 배드민턴이라고 하는 종목을 열심히 하고 최선의 어떤 결과를 내고 그로 인한 또 금전적 보상 이런 것들이 좀 따라와야 스스로도 좀 이렇게 동기부여가 될 수 있다. 이런 생각들을 안 가질 수가 없는데 지금 현재 협회의 규정은 우리가 이제 이걸 연봉 상한제 이런 식으로 부르거든요. 처음 이제 계약할 때 계약금 최대 이제 아무리 그 선수가 뛰어난다 하더라도 이제 1억 원으로 이제 제한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연봉입니다. 연봉이 매해 이제 물론 인상 요인은 한 7% 정도로 제한을 또 두고 있습니다만 5천만 원으로 이렇게 제한을 갖고 선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실력이 어떻고 그건 상관없이 일단 5천만 원부터 그냥 무조건 출발하는 거로 돼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뭐 고졸, 대졸 약간 다르긴 하지만 네네. 딱 묶여 있네 시작이 그냥. 네, 고등학교 졸업 선수 기준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계약 기간을 보시면 무려 7년입니다. 7년. 저 상태로 저거 계약이 유지된 게 7년으로 간다. 물론 그렇습니다. 인상이 되긴 하지만. 7% 정도의 제한이 이렇게 좀 되기도 합니다만. 자, 그러면 이제 선수가 사실 저 나이 때에 뛰고 있는 선수들은 어떻게 보면 선수마다 좀 다르지만 최전성기에 있는 선수들이거든요. 10대 후반, 20대 중반 정도가 전성기로 봐야겠죠. 네. 그때 이제 사실 이제 몸이 좀 더 컨디션이 좋고 성적을 많이 낼 수 있을 때 최대한 많은 또 수입을 올려야 이것이 이제 좀 본인의 어떤 동기부여와도 연결이 되고 또 선수를 하는 그 국위선양 이외의 또 목적 이런 것과도 부합이 될 텐데 안타깝게도 이게 그렇게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세영 선수가 이야기하는 부분은 이제 그 스폰서 개인 스폰서를 좀 받게 해달라. 개인 스폰서를 좀 더 이렇게 받을 수 있도록 그 규제를 좀 풀어달라. 지금은 협회 규정상 개인 스폰서가 안 되는 겁니까?
개인 스폰서는 받을 수 있습니다만 이제 예를 들어 대표팀 유니폼을 이렇게 입었다 하면 예. 왼쪽 카라에 이제 그 조그맣게 이렇게 부착할 수 있는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죠. 그럼 아주 제한적으로만 해주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연맹 스폰서가 되는 이제 경기복 그다음 경기용품을 하는 전체 스폰서의 제품을 모두 다 착용해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니까. 그 본인이 개인 스폰서를 얻었을 때 어떤 메이커나 브랜드 노출이 잘 안 될 수 있다 이 뜻입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렇게 되면 스폰서가 많은 돈을 투자하지 오. 않겠죠, 선수들에게는. 네. 그래서 이제 보통 근데 국가대표 선수들이나 이런 그 실업팀 예. 뭐 팀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용품 스폰서들을 다 정하고 거기에 따른 후원을 받고 있습니다만 지금 이 배드민턴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의류, 그다음에 신발, 아. 뭐 이런 부분에까지 이제 라켓까지 다 이제 용품 전체를 예, 다 예. 관장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의류 같은 경우는 경기력이라고 하는데 이제 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만 아주 큰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선수들이 이제 저런 것들을 착용하는 데 대한 거부감은 크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오. 신발, 그리고 이제 라켓 예. 이렇게 이제 경기력과 직접 영향이 되는 부분들은 선수들이 그 부분에서 또 용품을 자기에게 맞는 용품을 사용할 수 있고 그걸로 인해서 또 스폰서를 통한 수익도 창출할 수 있고 그런 부분을 좀 같이 이렇게 누렸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부분을 요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안세영 선수의 어떤 뭐야 할까 계약이라 할까요? 그 사항 좀 정리해 볼까요? 이렇게 돼 있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안세영 선수가 2021년에 입단 1년 차인데 이제 5천만 원으로 출발했고 매년 뭐 상승률 최대 7% 밑으로 이제 올라가게 되고요. 그 뭐 입상 포상금 등은 이제 별개인데 지금 안세영 선수가 세계 배드민턴 연맹 월드 투어 대회에서 벌어들인 우승 등등을 하면서 벌어들인 상금이 한 19억이 좀 넘는다 그러는데 지금까지요. 그러면 김현수 위원장, 저 19억 9천만 원 정도 되는 돈은 지금 누가 어떻게 귀속이 된 겁니까, 저거는? 일단 상금을 받게 되면 세금이 있겠죠. 예. 네, 세금을 이제 다 떼고 나서 나머지 금액을 이제 선수가 혼자 다 이렇게 독식하는 그런 구조는 아닐 겁니다. 이런 것들 다 이제 선수의 어떤 팀과의 계약 관계에서 이렇게 명확하게 결정이 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선수가 배드민턴 대회에 나가서 우승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혼자 이룬 업적은 아니거든요. 요즘은 모든 스포츠가 개인이 이룰 수 있는 성과들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지도자 또는 소속팀의 어떤 지원하는 스태프들 이렇게 함께 이룬 것이기 때문에 그 중에서 이제 선수가 저 중에서 이제 몇 퍼센트의 어떤 배당을 가지고 가는지는 아마 계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인데 저 계약의 내용은 저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저 19억 9천만 원은 안세영 선수가 혼자 다 가져가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사실 안세영 선수의 얘기는 뭔가 좀 풀어달라. 개인 스폰서도 받고 그리고 본인이 어떤 필요한 걸 좀 지원해달라. 그리고 자유롭게 할 수 있게 해달라. 약간 이런 맥락의 얘기를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약간 지적을 하신 분이 있네요.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모든 선수들이 부상을 가지고 이런 큰 대회에 나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올림픽이라는 무대 아니고 그 외에 랭킹 포인트를 따야 되기 때문에 부상은 다 이제 가지고 가죠. 본인의 이제 그 부상을 협회에서 뭐 제처를 잘못했다, 뭐 대표팀에서 그랬다라고 이제 발언한 거에 대해서는 저도 조금 안타깝게 생각은 하고 있어요. 불만이 있었더라도 제가 생각할 때 이제 협회 물론 이런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변화되어야 되는 건 맞지만 본인이 혼자 금메달을 일궈낸 건 아니잖아요, 사실. 역시 변호사, 저 얘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글쎄요, 저는 이제 누구보다도 배드민턴을 사랑하는 사람은 방수연 그 전 국가대표, 전 선수 같은 그런 분들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다른 걸 다 떠나서 안세영 선수가 무슨 문제 제기하고 그런 건 다 좋은데 타이밍이 굉장히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때 본인은 금메달 따자마자 저런 이야기를 하니까 배드민턴에서 은메달도 따고 여러 가지 그 성적이 좋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때 다른 메달을 딴 사람들마저도 졸지에 무슨 죄인 같은 그렇게 기뻐할 수도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된 것에 대해서 그 방수연 선수는 여러 가지 것들이 굉장히 좀 안타까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올림픽 다 끝난 다음에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으니까 내가 열심히 한 만큼 거기에 따른 보상이 주어지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좋았을 거를 마치 배드민턴 협회가 무슨 큰 문제가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은 결국은 보면은 이제 보상을 좀 제대로 해달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 아니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조금 아쉬움이 있었다는 생각도 저는 듭니다. 지금 사실 이제 배드민턴 협회가 굉장히 어떤 이 이슈의 중심에 서버렸죠. 이런 상황에서 지금 국민의힘의 진종호 최고위원 뭔가를 좀 개설한다고 밝힙니다. 뭔가 접수를 하겠다고 뭐 의견을 주면은. 자, 들어보겠습니다. 안세영 선수의 작심 토론은 우리 체육계의 초라한 민낯을 드러내 보였습니다. 황골 탈퇴하는 쇄신을 위해 체육계 비리 국민제보센터를 개설합니다. 선배 선수로서 우리 후배 선수들 또는 대한민국 체육을 위해서 그 누구보다도 더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그들이 원하는 대화를 들어줄 수 있고 그 부분 또한 제가 더 확실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는 자신감으로 제가 경험한 선수 입장에서는 용기 내서 말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용기가 정말 대단했고 모든 선수들을 대변할 수 있는 가장 큰 용기를 내줬고. 정경환 교수님, 뭔가 취지는 좋은데 과연 어떤 단체 조직과 맞서 싸울 용기를 낼 선수, 뭔가를 제보하고 알릴 선수, 이건 간단한 문제가 아닌데. 다시 안세영 선수 같은 그런 그 장면은 나오기 힘들 것 같아요. 지금 저는 두 가지를 지적하고 싶은데 대한체육회장이라고 하는 대한체육회 리더십. 예. 자, 이번에 파리올림픽의 선전이 대한체육회장의 지시로 실시된 선수들의 해병대 입소 체험 덕이었다라고 자평을 했더라고요. 이런 리더십이 있는 한. 두 번째, 배드민턴 협회 보십시오. 지금 안세영 선수의 저런 문제 제기에 대해서 그동안에 뭐 어떤 협회 지원 무시라든가 부당한 관행에 대해서 어찌 보면 고발하고 직격한 거잖아요. 예. 근데 오히려 협회는 뭡니까? A4 용지 10장의 분량 만들어서 대응하고 있어요. 오히려 선수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소통 대신 통제 군림하라는 협회를 보면서 지금 뭐 진종호 의원이 비리제보센터 얘기했습니다만 4년 내내 관심을 가지고 해도 의미 있는 실적을 거두기는 저는 어두워 보입니다. 이번 문제 제기를 계기로 제도 개선이라고 하는 것을 체육회 스스로 나설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것이 더 우선일 것 같습니다. 김현수 위원장님, 시간이 뭐 한 1분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이거 마지막 질문 드리죠. 지금 이 안세영 선수와 이제 배드민턴 협회의 어떤 갈등 상황에 대해서 이제 중국도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중국의 이제 네티즌들 반응 중에 안세영 선수 귀화 얘기들을 막 꺼내놓고 있어요. 만약에 협회와 갈등이 해소되지 않으면 귀화 카드가 나올 가능성,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과거에 이제 우리 메달리스트들이 이제 중국으로 귀화하는 경우들을 이제 한번 봤었습니다. 예. 근데 그 이유들을 이렇게 보면 이제 계속 이제 본인은 그렇습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선수로 계속 선수 생활을 이어갈 수 있으면은 뭐 귀화를 고려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본인이 이제 운동을 할 때 그 운동을 예를 들어 협회가 여러 가지 규정이나 뭐 이런 제약을 통해서 본인의 운동을 좀 막고 있다라든지 아니면은 본인이 마음껏 이제 이것을 펼치기 어려운 구조가 됐다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운동을 계속하기 위해서라도 귀화를 고려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까지는 안 됐으면 하는데 뭔가 좀 타협이나 해결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